그 다음에 유치권 봅니다. 그 다음에 41번부터는 대부분 다 아까 저 얘기했죠. 이게 이제 앞 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페이지, 2페이지 있죠. 2페이지에 집에 가서 이 동상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대부분 다 들어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지금은 거의 제목 위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유치권, 법령. 법령은 민법이 나와요. 민법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328조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요겁니다. 민법에 이거 박수 쳐야 돼. 점유 상실과 유치권의 소멸. 그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그래서요. 점유 상실.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견연성이 조정된다. 예로 서울에 공사를 하고 창원에 경매 중인데 창원 빌딩에 공사가 되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견연성.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된다. 이거는 경매 전에 미리 공사가 준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낙찰자가 돈 줄 때까지 점유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이거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 43번입니다. 부산의 서구 이게 찜질방인데 제가 그때 갔다 왔습니다. 신안에 찜질할 때 요 대출을 한 5억 해주세요. 예? 사모님이 요 10평 정도 공사의 400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낙찰자가 저한테 왔어요. 이게 대출해더라고. 대출해더라고 이제 왔는데 28억짜리를 10억이나 잡았고 여기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 5억짜리 진성 유치권이 여기 한 10평 정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짐을 넣고 10평에 한 8평 됩니다. 8평 정도의 짐을 넣고 유치권을 5억을 주자합니다. 진성 유치권이. 자, 그래서 낙찰을 받고 다른 데는 인도를 다 했는데 여기만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또 저가 소송이 붙어갖고 결국 졌습니다. 낙찰자가. 여기는 5억이 인정하는 걸로. 자, 그래갖고 내가 대출을 10억에 낙찰받고 대출을 5억 해달라고 해서 5억 해줬어요.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요 임차인들이 한 10몇 명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여기 보면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5억은 엉터리고 진짜백이 5억은 요거는 진성입니다. 진성. 그래서 이제 대출을 5억을 해주고 났더니 임차인들이 전국 청와대부터 민을 다 넣었어요. 제가 막 한 달 넘게 술도 한 잔 못 먹고 맨날 밤에 유치권 승리를 안 합니다. 그거 책 쓰고 그랬어요. 책 쓰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내고 코인 난 사건인데 한 5년 지나서 또 왔어요. 요 사장님이. 지난번에 지임장님께서 여기 대출해 준 거 여기 한 5억 아직 진성이 남아 있는데 요거 어쩌면 되느냐. 근데 팔고 싶어도 내 몸에 못이 바뀐 것처럼 팔지 못하겠대. 이 팔락해도.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석기열 박사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가서 빼고 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골수만 되어 있고요. 사람이 없어. 얹고 그냥 쇠통만 자문도 잠겨있고. 그래서 보니까 한 6, 7년 전에 교차로 신문이 딱 들어가죠. 그래 물을 좀 파가지고 사진을 한 10카드 찍었어요. 찍고 나서 저희들이 부사비라. 그러다가 사업자를 내라. 내일 왔다. 손 닦는 거 이게. 사업자 딱 도면 그대로 대법원서 진 도면 그대로 사업자를 내라. 그래 지금 1, 2, 3, 4년 지났어요. 조용해요.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대출해주고 제가 대출해주고 5년 6년 뒤에 유지금도 해결해주고 자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주에 여기에 이제 요것도 재미난 사건이에요. 23억짜리 11억에 12에 148 건축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건축업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터파기 공사는 이제
유치권이 두 개 들어왔어요. 이게 유치권이 누가 들어왔느냐 보면은 건축업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특파견 사람이 한 8억 되고 건축업자도 한 7억 못 받았고, 자 여기 봅니다. 요거 뭐 이제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입니다. 요 건축업자도 유치권 주장, 땅도 유치권 주장합니다. 그 낙찰을 누가 받았나 그러면은 이 11억 받을 때는 건물을 지은 사람을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싸움 붙었어요. 자 낙찰 받고 나니까 특파기 7억 주기 싫죠. 소송 과정에서 뭐랍니까? 아 우리 1년 동안 집을 7집 짓는데 너가 없었다 얘가 어때? 뭐 보기는 내가 한 2번 봤나? 상주를 하자 상주를. 그래 깨졌습니다. 그래 건축업자가 7억 정도 득 받고 땅 특파견 사람은 손해갔어요. 유치권 승인 안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낙찰을 건조사 받고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했더니 기각됩니다. 7월달에 기각돼서 그럼 항소해야 되겠죠. 항고 즉시 항고를 했는데 이겼어요. 그럼 여기 기각되고 요 기간이 몇 달 걸리면 이거 넉 달밖에 안 걸렸죠. 또 대법원에 저가 또 했어요. 저가 재항고를 했어요. 또 대법원까지 사건은 몇 달이면 이거 만 2달 넉 달. 그럼 1심에서 낙찰받고 장문 듣고 바로 즉시 인도명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어요. 유치권이 많다 이래가지고 시끄럽다고 기각되고 2심에서 4개월 3심에서 2달. 그럼 총 몇 달요? 6개월 걸렸어요. 6, 7개월 걸렸어요. 7월달부터 1월달에 끝나더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리더라. 그죠?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자 공사업자는 그죠? 좋다 그러면 뭐 2년 3년 꺼보자 하지만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그래 안 됩니다. 빨랑빨랑 잘 끝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도명령 여기 이제 이겼습니다. 결국 특파견 사람이 물어주라 보고 이긴 거예요. 자 그다음 45번 가평의 북면에 유치권이 있다. 그죠? 농지가 있다. 농지. 그래서 19에 848 이렇게 보면요.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유치권자 법인 명의의 현수막이 있더라.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중단된 부지의 토지다. 자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독처나 지적선 두 개를 보거든요. 보는데 설명을 그래도 지적신 잘하는 것 같아. 꼼꼼하게. 그러면 써놓은 거는 지적선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현황조사 4개 따르면 입구에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유치권 건설 현수막이 있고 1억 3천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대지조성 공사 중단된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은 유치권 존부 문제로 분쟁을 예상할 수 있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상태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객관이 같이 증거라도 보일 정도로 돼야 되는데 현황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 해가지고 쭉 막 써놨습니다. 농정에 대해서도 써놨고 법칙권에 써놨고 뭐 해놨는데 이런 설명을 요도 있죠. 영천에도 숙박시설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설명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상당히 설명을 잘 놨어요. 설명을.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적 옵션이 좀 비싸긴 비싼데 연회비가 비싼 만큼 설명은 잘 되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집에 가서 45번, 46번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자, 47번. 유치권이 신고된데 대출이 됩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출. 자,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런 땅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이 용산의 대지가 유치권인데 낙찰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럼 봅니다. 그럼 뭐,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대출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큰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 진단했다고 했죠? 대출 한 2,000건 했죠? 유치권 신고 딱 들어왔다 하면 옛날에는 대출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은행에서 유치권 경매 무료 특가한다 해가지고 법원 앞에 있는 요 컨설턴트들이 저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유치권 신고된 거 대출을 제가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담당자들죠. 우리 그 대출 담당 차량 보고 자 앞으로 유치권은
현황조사서에 그 사람이 언급이 안 되면 무조건 현득해라. 대출은. 알겠죠? 언급되면은 저녁에 지점장님 들어오면 같이 언론에서 연락 드린다 하고, 없더라. 이름 빠졌다 그러면은 대출을 준다고 무조건 답을 줘버라. 합의양 이럴 테니까.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구독실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낙찰일이 봤죠? 유치권이 신고됐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면 대출을 어디서 하면 될까, 그러면? 자, 예로 공장을 받았어요. 공장을, 막 공장도 그렇고, 요건 그린이 쓰죠. 상가를 받았다.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은, 자, 부산에 공장 유치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 경남도 마찬가지. 경남원에 전화보면요. 아, 유치권 신고된 걸 적어도 봅니다. 구독선을 봐요. 보면서, 이거 있네요. 유치권 신고의 사람, 인감증명서 붙여서 보유각서를 가져오면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거의 90%인 거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요리 들어온 거는, 이제, 제 같으면 우리 은행에 전화도 있죠. 신한은행에. 제가 근무할 때 뭐 내한테 전화 오면 거의 다 되죠.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행 말고 뭡니까? 내가 여러 부산이죠. 부산의 상가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걸린 상가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신고된 낙찰된 거 이 말이죠. 그러면 요 은행이 막 나옵니다. 은행이 요 보면은 뭐 상가 나오네. 그럼 여기도 유치권이 신고된 낙찰되는데 거의 다 90% 대출 받아놓은 거거든. 대부분 이 낙찰자들이 19명은 대출 받았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등기부를 한 5개를 발급합니다. 해보면은 은행 나오죠. 경락잔금대출 은행. 등기부 얼굴에 나오잖아요. 거기다 물어보면은 대출 이야기가 잘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요게 취급한 은행은 유치를 잘 합니다. 알죠? 그 은행에 물어봐야 되지. 다른 애 물어보면 유치권 신고된 게다 그러면은 대출 상담사 그래요. 상담사들도 아예 그만 접수를 안 받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데 물어보면은 쉬워요. 이해갑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47번 자 그렇다. 대출 옛날에 낙찰된 은행, 낙찰된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거기에다가 5군데 전화보면은 오라 합니다. 자기들 잘 해봤죠? 유치권 신고된 게 막 대출이 나갔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48번. 낙찰자가 입주를 못하고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라서 대부분까지 2년 동안에 월세 차임은 적용된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터 조가 낙찰받은 건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 있어요. 낙찰받았어요. 근데 유치권이 사실이 있습니다. 진성 유치권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 대부분 요 사건 찾아보면요. 뭐냐 그러면은,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어디 간다 했잖아요. 어디 가서 본다 했습니까? 응? L 뭐요? L 박스. 가서 본다 했죠? 자, 그 가서 보면 이나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가? 오케이. 적극이래요. 이 경우에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 그러면은 유치권이 여기인데 너가 대법원까지 2년이 걸렸으니까 거기에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되더라.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 받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공짜는 안 된다. 낙찰자가 못 썼으니까 못 쓰고 너가 딱 정리를 했으니까 그 금액 정도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유치권을 받아가라. 유치권하고 별개다 있는 이야기죠. 별개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소송이 기간이 막 걸리면은 거기에서 빼면 됩니다. 1년 2년 걸려버리면은 거기에서 너가 점유라고 내가 못 들어왔으니까 월세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대부분에 좋은 판례예요. 자, 49번. 49번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인데 요것도 일어났어요. 찜질방인데 여기 보면은 집행관이 여기 있네. 집행관이 여기에 뭐 몇 분 갔는데 니가 가본 게네 점유를 하더라. 자, 집행관이 많이 꺼내요. 집행관이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점유를 안 해서 유치권을 신고가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찜질방에 현황조사서를 보통 보고 판결문에 제가 보니까 이 현황조사서를 많이 인용해요. 막판에 판결문 마지막 좀 보면요. 대부분
집행관에 갈 때, 그러니까 점유를 하더라. 그래서 유치권 설정한다. 이렇게 많이 결론은 지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유치권자가 졌습니다. 요거도. 자, 50번. 자, 임의경매에 의해. 자, 여기 보면 이런 사건이에요. 집행관이 갈 때는 언급이 됐어요. 경매 뒤에. 자, 그런데 중간에, 열을 보는 중간 있죠? 그때 감정평가사가 유동화회사에 여러 안건회계법인에서 여러 100개를 이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막 실사를 하죠. 갔을 때 경매되고 한 5일 뒤에 만약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감정평가사가 사진을 찍고 동상도 한 10분 1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 보니까 집행관 현황을 가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유치권자가 졌어요. 왜 졌느냐? 경매되고 집행관을 다 열흘 있죠. 중간에 5일쯤 돼서 감정평가사가 실사할 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승인할 수 없다. 유치권이 원래 D-Day는 임의경매 개시하는 결정 딱 그날입니다. 그죠? 그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우리 잘 못 보니까 서류가 없으니까 현황로하서를 보는데 그 중간에 이제 누가 여러 채권자 쪽에서 동상을 찍어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때는 현황로서에 만약에 기입돼도 깨진다 배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요거는 유치권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보니까 감정평가서가 중간에 여기에서 언급이 김규성 씨가 요 촬영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건이 돼가지고 유치권이 깨진 사례입니다. 이해가시죠? 내용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 자, 51번. 유치권 신고 내용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자, 14회 014060. 자, 어떤 수료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원장님, 요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자, 봅니다. 왔는데, 낙찰을 받고 싶대요.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100억짜리인데, 109억인데 18억 됐어요. 그럼 만약에 아무 문제 없으면 좋죠? 그죠? 19억 떨어집니다. 그래서 19억이 떨어졌는데, 요거를 이제 낙찰 받고 싶대요. 낙찰 받아서, 자기는 고마 요게 땅도 뭐 1400명 건물도 있으니까 그냥 툭 놔두면 좋겠는데 10년 놔두고 싶대요. 얘로 그 낙찰 받고 싶다 했는데 문제는 쭉 나게 좀 복잡하죠. 유치권이 복잡하다 복잡하다 지금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요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천만 들고 오라 변호사한테 우리 전문 변호사한테 조사해서 니한테 보고서를 써주라 할게. 돈 천만 줘야 되겠나, 아무래도. 보통 뭐, 간단한 하나만 봐도 500만원, 550인데, 천만 들고 해라. 들고 왔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나도 뭔게 복잡해. 야, 변호사가 하겠나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자, 이렇게 유치권이, 예로, 이게 한 100억씩 들어오면 어디가 문제입니까,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 양반이 제일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전화했어요. 자, 너가 대출이 36억 6,600이 나갔는데 지금 18억에 떨어졌는데 너가 100억짜리가 이렇게 해서 막 떨어졌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너가 골치 아플 건데 결론만 얘기해 주더라. 진성 유치권이 얼마고 했더니 대법원에 갔는데 한 24억 된대요. 제가 대법원까지 갔대. 대법원까지. 그럼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죠. 새마을금고에서. 그래서 결론은 24억이라서 안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럼 뭐 변호사비들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죠? 답은 정확히 놓은 겁니다. 24억 유치권이다. 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37억에 산 거는요, 아마 그 새마을금고에서 유입치된 것 같아요. 유입치료. 아까 경매비용하고 합치해가지고 일단 사가지고 소유자를 바꿉니다. 설정을 했는데 건전한권자에서 소유자를 바뀌는 거죠. 이전을 시키고 뭡니까? 일반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일반 중개 물건으로. 뭐 38억에 사갈 사람만 찾으면은 저거는 대출이 100%가 해소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24억하고 38억하고 그러면은 한 62억만 팔면은 막 요거는 뭐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춰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기서 잘하네요. 개미는 사람이. 떨어지면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접근을 잘해야 돼요. 접근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52번. 김해 삼문동 봅니다. 자, 요거 일락입니다. 똑같은 걸린 주택인데, 김해에. 하나는 유치권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는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어요. 그럼 낙찰가를 보면은, 없는 거는 5억 8천, 있는 거는 4억 5천 배. 그럼 여러분들은, 요런데 낙찰을 받아야 싸다, 말이에요. 간단한 이야기가. 이해가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치권 공부를 해야 이 사람보다도 1억 3천 작게 샀습니다. 그럼 안 배우면은 몰라요. 안 배우면 합니다. 요들합니다. 대부분. 어이구 유치권 공사비 여기 있다고 우리 그거 싫어. 요들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거 들어가면은 이제 비싸게 사는 거고 이거 엉터리 가짜 유치권이네 뭐 성립 안해 점유 안해 해갖고 요 들어가면은 싸다 말 요거보다 1억 3천 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